전주 남부지사 보험급여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희 주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신입으로 막 입사해서 업무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막 익히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교육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취업준비생일 때 되게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PPT는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가질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동기 8명의 스펙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 두꺼운 글씨로 저 끝에 써져 있는 게 건보 인턴 하신 분이 8명 중에 5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력 중에서 공공기관 인턴을 하신 분은 8분 중에 7분 계시고 자격증은 기본 한국사 1급, 커말 1급은 가지고 있으셔야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스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나 ADSP 그리고 다른 통계 기타 자격증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한 개씩 따 놓으시면 조금 서류 쪽에서는 조금 넉넉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서류를 2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번 붙어봤거든요. 총 4번 지원을 해봤는데 2번 하고 이제 인턴을 했어요. 근데 인턴을 하면서 팀에 계신 대리님께 입사 지원서를 받았는데 완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공고가 뜨면 같이 올라오는 직무기술서 있거든요. 이 직무기술서를 씹어 드셔야 돼요. 이거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직무기술서 보시면 경영, 기획, PR, 고객관리 화질이 좀 떨어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능력 단위가 있거든요. 이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교육을 넣을 때도 교육을 이 능력 단위 기준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자소서 쓸 때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하시고 경력, 경험, 기술서도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가주시면은 조금 더 합격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직무기술서가 면접에서도 저는 질문으로 나왔어요. 직무기술서에 있는 능력 단위 싹 다 읊어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면접관께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저도 허를 찔려서 고객관리라고 써져 있는 걸 고객응대라고 말했다가 엄청 혼나신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능력 단위는 최대한 완벽하게 알고 가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공고랑 이 작성 가이드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이 공고랑 작성 가이드가 항상 올라와요 입사 지원 철에.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숙지 안 하시고 내셨다가 모집 이번 전형부터 생겼는데 모집 이제 권역 가점이라고 해서 이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 권역에 지원을 하면 가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고에 다 써져 있는데 못 보시고 그거를 못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몇 점 들어간다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거 안 내면 되게 내고 나서도 찜찜하잖아요. 저랑 같이 필기 스터디 하신 분이 이 가점 못 넣으셔서 되게 후회하셨는데 일단 서류는 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큰 영향일지는 저도 제가 이거를 심사하는 분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꼭 공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능력단위,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교육사항에 다양하게 넣어야 돼요. 일단 공단은 그 학교에서 들은 교육 5가지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이라고 뭐 에듀퓨어, 휴넷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직무교육이 있어요. 그런 것도 5가지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직업교육. 그러면 이 5가지에서 총 10개가 되는데 최대한 다양한 걸로 한 개로만 몰빵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동기들 다 입사지원서 보니까 최대 뭐 넣어도 2개, 3개 이 정도까지만 넣고 다양하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상 가독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제목을 안 썼다고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소제목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2갈씩으로 꼭 쓰셔야 돼요. 아시죠? 맨 처음에 상황, 가운데 엄청 많이 이제 내 행동과 내 생각, 마지막에 결과 이렇게 상황, 결과를 좀 짧게 쓰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그리고 행동들을 좀 길게 쓰시면 되는데 문장이 최대한 마침표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쓰세요. 마침표 써서 뭐 2-3줄, 한 문장이 2-3줄 가면 안 되고 한 문장이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또한 다만 뭐 이런 식으로라도 넣으셔서 쭉 이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자기소개서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기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온 질문이에요. 소속된 팀에서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팀원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과 본인의 노력에 대한 팀원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길죠? 근데 여기에 다 키워드가 있어요. 사기 저하된 팀원을 독려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목표 달성도 들어가야 되고 상황도 들어가야 되고 사기 향상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키워드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자소서에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마지막 거 하나를 안 넣어서 글이 원하는 이제 질문이 원하는 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는 좀 여유 있게 좀 기간을 가지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필기 노하우인데 이제 NCS 되게 잘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뭐 건보는 NCS가 60문제고 법률이 20문제예요. 근데 그 NCS 60개 중에 뭐 안전하게 40개는 맞아줘야 조금 안전하게 필기 합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47, 8개 맞으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기본서 풀지 말고 봉투 모의고사 먼저 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대인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약한지 저희가 3영역이 나와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의사소통은 뭐 글 읽는 거고 수리는 이제 표 같은 거나 자료 나오면 해석하는 거고 문제 해결도 글인데 조금 약간 그 안에 조건들이랑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푸시면서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싶은 영역은 그 영역별 문제집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계산 연습 꾸준히 하기. 그 비타민 야옹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끄덕끄덕 없네요. 일단 비타민 야옹이라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모아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침마다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또 복무를 이제 시즌이 되면은 봉투 모의고사를 막 사서 푸실 거 아니에요. 그때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풀어보세요. 뭐 그냥 순서대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말고 내가 잘하는 걸 맨 앞에 놓고 못하는 걸 맨 뒤로 놔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사소통하고 문해를 잘하는데 수리 너무 못하겠다면 수리를 맨 끝에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풀면 내가 제일 개수가 잘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딱 찾으셔야 돼요. 그 서류 쓰시고 봉투 모의고사 이제 풀 때. 그리고 영역별로 풀이 시간 꼭 정해놓고 풀기. 이게 시간 조절이 안 되면 안 돼요. NCS는 정말 시간 조절이 관건이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건데 뭐 의사소통 내가 잘하니까 15분 안에 20문제 싹 다 빨리 읽어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 18분 안에 이제 풀고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그리고 수리에다가 몰빵 22분 해서 이제 마킹 5분 남겨놓고 푸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시간 배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률은 이제 법률이 원래 좀 쉬웠어요. 공고에 같이 올라와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세 직렬 중에서
행정직하고 건강직이 건강보험법을 보고 요양직이 그 장기요양보험법을 봐요. 근데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이 두 번이 되게 시험이 지역적으로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예를 들면 뭐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끝에만 좀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뭐 연체금 계산해서 뭐 375원, 675원 이런 식으로 금액 계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법률을 지역적으로 내는 법률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간 이제 매일 10문제씩 내는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노트 정리, 되게 위원회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뭐 분쟁 조정 막 이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그것마다 막 인원 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이사장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원수 정해져 있고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은 노트 정리 해보기 대신 노트 정리 안 맞으시는 분은 이거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노트 정리하는 건. 그리고 이게 다들 물어보니까 최소 7회독은 하셨더라고요. 119조까지 있거든요. 7회독 이상은 하셔야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낯익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언제 읽었지? 이런 느낌이 날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7회독 이상 해주시고, 그 대신 처음 2번에서 3번은 가볍게 읽으세요. 막 이거 무조건 외워야겠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한 2-3번은 그냥 책 읽듯이 넘기면은 한 3-4번째쯤에 이거 뭔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럴 때부터 이제 이해가면서 꼼꼼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노하우인데, 이제 면접 스터디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면접 스터디 참여해서 시너지가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면접 스터디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라면 탈락시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하셔가지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주임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떨어지고 그 주임님이 붙으셨거든요. 이건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상하면서 면접 준비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되, 평소에 뭐 남들 앞에서 말을 많이 안 해봤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되고 막 양목소리 날 것 같고 막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참여하셔서 이제 여러 명 앞에서 내 의견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경험 정리해보기.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뭐 동아리 이런 것도 해보셨겠고 뭐 인턴 해보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인턴 때는 뭐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알바할 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면접 때도 도움이 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뭐 원칙을 뭐 지킨 경험 쓰라고 하면 나 이거 뭐 알바하면서 이거 손님이 폐기 시간 지나가지고 드리면 안 되는 음식인데 손님이 달라고 해도 내가 안 줬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험 정리해 놓으면 편하거든요. 이거는 자소서랑 면접 둘 다 이제 필요하니까 경험 정리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상학 면접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국민 토론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뭐 건강보험증 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 자기 의견을 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괜찮은 것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아예 한글 파일 같은 거로 만들어놔요. 그거를 보시면 진짜 상학 면접 때 그거 그냥 그대로 말하셔도 될 정도로 되게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도 자료도 막 공단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계속 봐두면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해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알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보세요.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토론방에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어떻게 할 건지, 고액에 이제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게 독려할 수 있을지, 이런 거가 국민 토론방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면접 질문에도 나왔거든요. 이거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날짜마다 질문이 달라요. 근데 이거 받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국민 토론방 진짜 유용하거든요. 면접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 사업은 최소 5개 이상 파악해 가기.
뭐 장애인 주치 뭐 제도라든지 상병수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난적 의료비 이런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왜 5개라고 하냐면 제가 혹시 몰라서 저는 5개 준비해 갔는데 3개까지만 준비해 간 사람한테 그거밖에 없냐고 더 말해보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이번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은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최대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나 자기소개서 관련 꼬리 질문을 미리 파악해 가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면접을 봐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이제 자기소개는 1분 자기소개나 30초 자기소개 면접 시작할 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쭉 말한 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이제 따라 들어와요. 이거 뭐 이 동아리 활동에서 뭐 예산을 되게 이게 청렴하게 유지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본인이 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했고 뭐 이거 해서 효과가 어땠고 뭐 그런 구체적인 내가 스스로 꼬리 질문을 만들어놔서 면접 실제로 질문 받으면 내가 이제 면접장 분위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준비해 가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끝낸 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밖에 제가 답변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손 들어서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졸업하고 나서 2년 4개월을 취업 준비를 했고 그 중에서 8개월을 인턴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쓰고 나머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쓰고.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1순위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도 놓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확실히 건강보험공단이 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저는 전공 공부랑 NCS 법률 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느라고 조금 걸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8개월 인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업급여라고 이제 뭐 6개월 이상인가 뭐 몇 개월 이상 일하되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끝난 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라고 나와요. 달에 한 170 이 정도씩 나오거든요. 저는 4개월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한 760만 원 정도를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야금야금 쓰면서 스터디 카페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은 토익 점수가 700만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960점 받은 주임님도 계시고 뭐 715점 받은 주임님도 계신데 다 똑같아요. 700점만 넘으면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토익 점수 고고익선이 아니에요. 타기관과 좀 달라요. 그거는. 저는 1월문학과로 완전 동떨어진 과를 나왔고 이제 인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남부지사에 이제 보험급여에서 인턴 3개월 했고 5개월은 원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거기서 5개월간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보험 쪽 좀 유관하게 가고 싶어서 거기서 이렇게 일부러 노려서 이렇게 인턴을 했습니다. 일단 인턴도 요즘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딱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취준을 그냥 시작해가지고 금턴일 때 시작했는데 진짜 인턴 서류가 다 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운 게 좀 경쟁률이 낮은 데부터 먼저 들어가서 인턴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내가 원하는 기업에 인턴을 또 해보자. 이거를 세워서 심사평가원이 인턴이 본부는 130명, 180명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뭐 커말, 한국사, 토익 이렇게 3개만 있으면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먼저 노려서 그 경험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인턴할 때 그 경험을 썼어요.
저는 건강보험공단이 1순위였기 때문에 심평원 먼저 들어가서 업무 좀 해보고 조직생활 해보고 건강보험공단 와서 이제 저는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연결돼서.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인턴이 잘 안 뽑다 보니까. 네, 그럼 부족하지만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